요 상황에서 요 틀을 잡고서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킬게요.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지만 두 근이 부호가 모두 양수다 혹은 음수다는 세 개를 모두 따져야 돼서 계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자, 두 근의 합 일단 계산해 보죠. 무서워.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은 전화 위복합시다. 두 근의 곱은? 기본 문제 9번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m 플러스 3입니다. 자, 구할 수 있는 다 구해볼게요. 자, 판별식을 쓰긴 할 건데 x계수의 두유나 x계수의 2가 있을 때 짝수 판별식의 이름은 4분의 d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식에서 4분의 d 식으로 좀 불러줄래요? n-1의 제곱. 네. 얼마? 얼마? 뭐래. 마이너스 AC. a씨 욕하지 말고 뭐라고? 플러스 n 마이너스 3. 네, 욕하지 말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도 해놓을게요. 나 미리. 자, 지금부터 어려워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2인데 걔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거면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해요. 그 말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양수여야 해요. 그 말은 m은 1보다 작아야 해요.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2-1 1차 부등식 문제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에요. 걔가 0보다 클 거면요 m은 3보다 작아야 해요. 근데 판별식 d가 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이상이어야 해요. 지금부터 어렵다. 집중해야 됩니다. 2차식이 나왔을 때 범위 판단하는 건 어려워. 2차식의 범위를 판단할 거면 함수를 그리셔야 해요. 2차 함수가 y는 여기에다가 는 y를 달았더니 얘는 2차 함수, 여기다가 는 y를 달았더니 얘는 x축.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아도 괜찮고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위에 있거나 같아질 거면 m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또는 m은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해요. 자, 근데 하나씩 갑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거면 이거랑 이것도 동시에 일단 만족해야 되죠. 주원아,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3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m은 일단 뭐보다 작아야 되니? 동시에 만족할 거면. 그렇지. 얘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모든 초등학생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다. 랑 똑같은 논리 구조잖아요. 초등학생은 학생이잖아요. 그쵸? 겹치는 게. 좁은 범위를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일단 얘네 둘이 겹치는 거는 m이 1보다 작다가 돼요. 어렵다.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m이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m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또는 m이 2 이상이어야 해요. 근데 주윤아,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2 이상일 수 있나요? 그쵸? 그럼 얘가 사라지고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좁은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m이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를 쭉 찾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정석에서는 그래프 그려서 하던데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프 한번 그려줄게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1, 2, 3 했을 때 이 친구는 1보다 작다예요. 이 친구는 3보다 작다예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또는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요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포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탈락시킨 겁니다. 지금 이거 봐도 겹치는 거 찾는 거 은근 빡세거든요. 여기서 걸러낼 거 걸러내는 게 좋아요. 다시 m이 1보다 작아요. m이 3보다 작아요. 동시에 만족해요? 얘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이 m은 1보다 작아요. m이 1보다 작아요. m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또는 m이 2 이상이에요. 얘랑 얘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얘 잘라내요. m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 이하예요. 그러면 범위가 좁은 범위는 얘로 옮겨가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일 때 m이 1보다 작았죠.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뒤집힐 겁니다. m은 1보다 커요. 플러스일 땐 그대로 들어왔죠. m은 3보다 작아요. 이때는 m 범위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럴 때는요, 여기 또는이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얘를 잘라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잘라내시면 돼요. 자, m이 1보다 커요. 그러면서 동시에 m이 마이너스 1 이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세요. m이 1보다 커요. 근데 m이 2 이상이래요. 그럼 얘가 더 좁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고 얘만 보세요. m이 2 이상이에요. m이 3보다 작아야 한대요. 얘네들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2 이상, 3 미만이. 그래서 2 이상, 3 미만이다 가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침대는 과학이죠. 그죠? 거의 에이스 침대네요. 자, 여기는 겹치는 걸 찾는 게 힘들어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꾸를 외치시면 돼요. m이 3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긴 따질 거 없이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이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9-9번을 다시 한번 노트에 풀어보세요. 상당히 빡셉니다. 겹치는 거 찾는 거 어려워요. 요거 시간 3분 드릴게요. 근데 네. m이 1보다 작다랑 m이 2보다 크다랑 반대돼서 m이 2보다 크다를 지운 거잖아요. 다시 m이 1보 몇 번 케이스에서요? 여기 1번에서? 네. 네. m이 1보다 작다랑 m이 2 이상이라는 양립이 안 되죠. 근데 왜 둘 중에 뭘 지웠는지 어떻게 해요? 오케이. 당신이 남친이 서영이랑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 중국집에 갔어요. 당신은 무조건 짜장면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잘생긴 남친 서영이는 짜장면 짬뽕 다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근데 메뉴 맞출 거야. 그러면은 얘가 너한테 맞춰주죠. 또 얘도 괜찮고 나 얘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정해. 근데 여기는 짜장면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맞추는 거죠. 아. 여기는 옵션이 2개잖아요. 이해됐어요? 쟤는 무조건 돼요. 쟤를 지울 수 그쵸. 얘네들은 동시에 얘를 지울 수는 없잖아. 얘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난 짜장면을 무조건 먹어야 돼 여기서는. 얘는 못 지운대요? 그쵸. 오, 네. 그래서 난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난 짬뽕도 괜찮아 이러면은 짬뽕을 아웃해야죠. 나 탕수육 먹을 건데. 어쩌라고.
하지만 근본은 라족이죠. 라면에 족발이요? 라족이가 이육이라고요? 라족. 무슨 라족이. 이게 게 아니었어? 기는 개 닭개자를 씁니다. 리조기가 뭐예요? 라족이. 라조기가 뭐예요? 탕수육의 닭 버전이에요. 아, 맛있어. 탕수육은 돼지잖아요. 돼지가 더 맛있지. 응. 돼지가 근본. 네. 자, 다시.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m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왜냐면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기 때문이죠.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m은 3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b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m이 -1 이하거나 2 이상이다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자, 천천히 갈게요. 이거랑 이거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거예요. 그럼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3보다 작을 거면 m은 일단 뭐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겹치는 부분이 m이 1보다 작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m이 -1보다 작거나 1 이하이거나 m이 2 이상이 돼요. m이 1 미만이면서 m이 2 이상일 수 있나요? 그 얘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m이 1 미만이면서 m이 -1 이하가 될 거면 그렇지. 그래서 -1 이하예요. 요거 겹치는 부분 찾는 거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요렇게 머리를 잘라내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자, 9-10번으로 가겠습니다. 9단원의 마지막 기본 문제 9-11 근데 이거 9-10까지 하고 뭐예요? 10단원 10-2 아니, 아닌데? 뭐, 저희 영화 보기로 했어요. 집 가서 아, 그 영화 제목이 혹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나요? 아니, 비교 프로젝터도 있는데 저걸 수학 문제로만 쓰는 거 너무 합리적이죠. 리즈너블 하죠. 돈 아까운데. 돈 아까워요? 끝나기 5분 전에 엔딩곡 틀어드릴게요. 아. 문제. 자, 재미있는 기본 문제 9-10번 들어갑니다. 유쟁.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부호, 개꿀이다. 왜요? 두근의 곱이 음수다만 보면 되거든요. 개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대요. 그 말은 뭐야? 양의 실근이 7이었으면 음의 실근은 -1이었다는 소리야. 그게 뭐야?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일반적으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을 더하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양수 쪽이 힘이 더 세대요. 음수를 끌고 오나봐요. 그래서 두 근을 더했더니 양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니까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3인데 걔가 0보다 작아서 a는 3보다 크다 하나 나와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제곱 -a 12가 0보다 크다니까 양변에 -1 곱해줄 거고요. 어렵다. 인수분해까지 발라주면
2차식이 부등식에 껴있어요. 함수 그려야 합니다. 안 그럼 헷갈려. 0은요, y는 0을 의미하기 때문에 y는 0, 모든 y좌표가 0, 그래서 x축입니다. x축. 그래서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3과 4인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세요. 그래서 색칠 공부를 했어요. 그때 0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런 x범위는 마이너스 3초과 4 미만인데요.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초가 4 미만이면 3초가 4 미만이겠죠. 근데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다? 두 근의 합이 0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을 가지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될 거예요. 하나가 마3이었으면 하나는 뿔3이니까요. 그래서 합치면 0이 돼서 A 빼기 4에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인 게 두 근의 합이었어요. 근데 그게 0이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엄청나죠? A는 4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리 좀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요, 상황이. 우리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아주 재밌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등부요? 3은 A가 뭐야? 여기 왜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 그 4보다 작다. 네, 이 부등호 빠졌다고요? 고마워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제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푹 잔 것 같은데? 숙면 취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빡빡하지만 10단원으로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야 주택날에 복습이 많이 가능합니다. 괴롭혀서 미안하고요.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자꾸 때려요. 아니 자꾸 냄새 나는지 머리를 일로 하지. 개소리야. 내 머리 뭐 냄새 계속 맡고 있으면서. 역시 연인 사이가 맞아요. 머리 냄새까지 좋아하는 거 보면 연인 사이가 맞습니다. 존나 좋아. 진짜 존나 좋아. 라벤더 향. 진짜 맞다고 해요. 코를 찌르는데. 자, 우리 오늘 이제 2차 방정식 쭈루룩 다 했어요. 한별식부터 근계수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로 넘어옵니다. 갑자기 왜 2차 함수로 넘어오나요? 하면은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 요 2차 방정식 푸는 거 너무 쉬워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x 빼기 3 x 플러스 1로 돼서 x는 마일 3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국말로 시각화 하고 싶어서, 시각화를 할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y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에다가 는 y를 양쪽에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2차 함수가 되고, 그랬더니 얘는 x축이 되었어요. 왜요? y는 0은 x축이었으니까. 모든 y좌표가 0인 수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x축도 그려봤어요. 근데 우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과 y는 0. 얘가 인수분해되면 x 빼기 3 x 플러스 1이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역할을 하던 게 2차 함수에서 x 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을 시각화하게 되었어요. 함수 두 개로 잘라내서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따라서 우변이 0인 2차 방정식에 한해서예요. 우변이 0인 2차 방정식은 그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의 x 절편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if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면 이 2차 함수로 그렸을 땐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y는으로 똑같이 자를 거예요. y는 뭐시기로. 그러면 y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과 y는 0이 되는데, 이거 꼭지점이 1,0인 2차 함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3-1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림이 y는 0은 x축이고, 이렇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를 스치듯이 안녕, 스치듯 안녕 해서 이거를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있었다고 해봐요. 얘는 실근을 갖지 않아요. 허근을 갖거든요. 판별식 4분의 d를 때려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3이어서 0보다 작고, 근을 찾아봐도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1 뿔마 루트 3i를 가져요. 얘를 내가 시각화 함수로 y는으로 뚝 잘라내서 두 개로 보게 되면요, y는 y는 0이 되는데요, 이거 내가 한번 표준화 해볼게요. 3-1에서 꼭지점 찾던 거 있거든요. 앞에서 두 칸만 뜯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4 너는 나가 있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면 뒤에 절반의 제곱이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줍니다.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 꼭지점이 됩니다. 얘를 그려보잖아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은 1,3인데 얘는 x축이기 때문에 밑으로 지나가서 교점이 없다.
허근 가지면 2차 함수의 교점이 없다. 중근 가지면 x축과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 둘을 통틀어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 이상인 게 실근을 갖는다 했잖아요. 얘는 x축과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시각화한 게 이런 상황이면 일단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봐봐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요. x축과 만난다라는 건 x축, y는 0과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y는 0과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y는 0과 모두 다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 있던 걸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간 다음에 판별식 써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은 교점 두 개에서 만나겠죠. 판별식이 0일 때 접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쟤를 어차피 x축과 보는 거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 하고 1, 2, 3번에 대해서 모두 판별식을 날려보는 겁니다. 얘가 2차 방정식이었더라면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d 내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요. x축과 모두 만나야 하기 때문에 0 이상입니다. x축과 만나는 것 여기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여기는 판별식 d가 0일 때, 여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건 판별식이 0 이상인 상황. 그래서 0 이상이다. 두 번째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상이란데 또 2차식이 나왔네요. 나중에 겹치는 거 볼 거면 다시 2차 함수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3번 판별식 d가 0 이상이니까 4분의 d가 0 이상이어야 돼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지울게요. 이제 (1번이) 0 이상이 될 거면 a는 1 이상입니다. 미쳤죠? a는 1 이상입니다. 2번이 0 이상일 거면 인수분해해서 2차 함수로 해석하겠습니다. a 빼기 4가 0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거 2차 함수로 해석해보면 0, 4가 되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을 거면 x가 0, a네요. a가 0 이하이거나 a가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0 이상이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만 곱할게요. 0 이하다가 나오니까 a 플러스 3 a 빼기 2가 0 이하다가 나와서 얘 다시 한번 2차 함수로 해석해보면 절표하는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들어가고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 세 개가 다 겹쳐야 돼요. 그 아까 했던 거를 똑같이 해보죠. a가 1 이하이면서 a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을 겹쳤더니 a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여야 합니다. 2가 1을 쪼그라들었죠. 얘랑 얘를 다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인데 a가 4 이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잘라내고 얘만 보면 됩니다. a가 0 이하이면서 얘를 만족시킬 거면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a 값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다시 2차 방정식의 x축과의 교점,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x축과 모두 만난다라는 건 최소한 교점이 x절편이 한 개는 생긴다는 겁니다. x절편이 두 개이거나 x절편이 하나는 생긴다는 거죠. 그럴 거면 방정식의 관점에선 서로 다른 칠근이 두 개거나 아니면 중근 같거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모두 0 이상이다 라고 식을 세웠고요. 그거 겹치는 부분만 쭉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1번만 해도 빡빡하거든요. 여기까지 풀이 따라가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풀이 따라가 보세요. 어려워요.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의미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일어납시다. 두 번째, 요게 1번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대요. 그러면 모두 안 만난다. 모두 x축과 안 만나는 범위를 구하고 그거를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모두 x축과 안 만날 거면 4분의 d가 x축과 안 만나요? x절편이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0보다 작다. 얘는 d가 0보다 작다. 얘는 4분의 d가 0보다 작다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뒤집으면 돼요. 등호 없이. a가 1보다 크다. 얘를 뒤집으면 돼요. 등호 없이.
0 이하 4 이상이니까 뒤집으면 0 초과 4 미만이 나옵니다. 얘를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A가 아싸리 2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아싸리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뒤집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A가 1보다 크면서 동시에 0초가 4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1초가 4 미만이겠지. 1초가 4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얘 탈락. 1초가 4 미만이면서 2보다 크대. 그럼 2초가 4 미만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2초가 4 미만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거는 모두 안 만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판별식 D가 모두 0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까면 돼요. A가 2 이하이거나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뒤집으면 2 이하다. 또는 A가 아예 4 이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두 문제만 더 할 겁니다. 기본 문제 3번이랑 4번만 할 겁니다. 기본 문제 3번으로 갑시다. 10-3번. 이번은 다음 시간에 갖다 갈게요. 일관성이 3번에 맞았어요. 자, 이제는 X축과의 교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선과의 교점을 논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y는 x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mx 마이너스 9가 첫 번째 교점이 없대요. 그러면 얘를 내가 함수가 두 개를 잘렸잖아요. 걔를 y는으로 붙여볼게요. 그럼 원래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라는 2차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걔를 y는 y를 주고 뚝 자른 게 쟤라고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교점으로 표시되는 거 아까 봤죠? 아까 전에 허그는 교점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붕 떠 있었잖아요. 다시 이렇게 교점이 나오는 건 실근 2개, 이렇게 접하는 건 실근 하나, 이렇게 붕 떠 있는 건 허근 나올 때 말이었다고요. 그러면 얘가 교점이 없다는 건 얘가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허근만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허근 갖는 거 어떻게 판단해요? 판별식 쓰죠. 어떻게 해요? 우변을 0으로 만들고 판별식 쓰죠. 이렇게 만들고 판별식 쓴다고요. 그러면 이 두 그림이 교점이 없을 거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납득할 수 있을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 나오면 교점도 2개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나오면 교점도 하나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면 서로 두 허가 나오면 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영이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D는 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36이 됩니다. 정리 좀 해보죠.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36해서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0과 m 빼기 2가 나오거든요. 인수분해까지 하면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함수화하면, 자 다시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다는 말로써 마이너스 10초가 요 범위니까 마이너스 10초가 2 미만일 때 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서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허근 가지니까 얘네들이 교점이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인이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호흡이 길어요. 체인이. 그래서 마이너스 10초가 2 미만이다가 1번 답. 하지만 이제 이걸 구했으면은 나머지는 일맥상통입니다. 교점이 하나야? 그러면 n 플러스 10 m 빼기 2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10이거나 이거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중들을 가지니까 두 함수가 교점이 하나겠죠. 마지막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범위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이 아싸리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서 저쪽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싸리 2보다 커서 이쪽으로 밀려야겠죠. 요게 2번 답, 요게 3번 답입니다. 요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서 요 두 함수가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새로운 개념이라서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점 5단원, 1.5단원을 나가는 건 확실히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판별식이 이만 끝났는데 판별식이 뭔지 모른다라는 끔찍한 소리가 나왔어요. D야 D. D가 판별식이야. 네, 그러니까요. 판별식 D가 이만큼 나왔는데 모른다라는 끔찍한 소리가 났어. 무서워. 네, 윤서영 갑자기 죽었어요. 나영이를 구속하지 마세요. 기본 문제 10-4는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와, 쭉 달려왔어. 몇년 안 썼는데 쌤이 소수점 다 맞게 해주셨어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장시간 하셔가지고 고생 엄청 많았어요. 네, 원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실수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영어 시도 하는 쌤 장시간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자, 기본 문제 4번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상황 좀 살짝만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으로 접하는 이런 주황색 직선이 있대요. 그런 접선을 찾아달래요. 자, 천천히 가면 돼요. 그 접선을 내가 안다라고
구라를 칩니다. mx 플러스 n이라고 있는 거죠. 꼭 미지수 놓는 게 다 구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 직선과 1번 y는 x제곱의 교점은 하나인 거예요. 접선이니까 교점이 하나다. 방정식으로 보관하면 실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얘랑 얘를 y는으로 접합시킵니다. 그래서 x제곱은 mx 플러스 n이 하나가 나오고요. 얘를 판별식을 쓸 거면 우변이 0이어야 하니까 는 0으로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n으로 고칩니다. 세 번째 판별식을 씁니다. m제곱 플러스 4n이 판별식 2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판별식이 0이니까 실근이 하나, 이방정식도 실근이 하나, 두 함수는 교점이 하나. 그래서 접한다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8까지 갔는데요. 공통 접선이니까 얘랑도 교점이 하나예요. 그러면 얘랑 y는으로 접합을 딱 시켰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mx 플러스 n이 나오고 걔를 는 0으로 정리한 x제곱 마이너스 괄호로 묶어서 n 플러스 4x 8 빼기 n이 0이 되는 거고요. 판별식 d를 쓰면 n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8 빼기 n이 0이 나와야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가져야 두 함수가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을 시각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은 0이다 까지 나왔고요. 둘을 연립할 건데 너무 해피하다. 4n은 마이너스 m제곱이네요. 넣어주면 m제곱 8m 빼기 16 빼기 m제곱은 0이 돼서 8에 빼기 16이 0이 되었고 m은 2 m에다가 2를 넣으면은 n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빼기 1이었습니다. 결국 공통접선이니까 얘랑 판별식 0, 얘랑 판별식 0. 두 번 쓴 거에 불과합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정리만 해주세요. 고생했다. 이게 1.5단원을 남은 겁니다. 9.5단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같은 템포. 그래야 주태 때 여유가 있어요. 몇 시에요? 낙서하는 나 저도 멀었으면 되는 것 같았어요. 야, 네. 모기가 돼. 왜 그래요? 모기가 돼. 유행 그렇게 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미 지났어.